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자마 마지막 시간이죠. 엊그저께 하던 기능에 이어서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일단은 현재 우리가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 놨고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된 회원의 정보까지 우리가 처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기능을 몇 가지 더 만들 건데, 자, 게시물을 작성할 때 로그인을 해야만 작성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저장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저장된 작성자의 정보를 리스트와 디테일에서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되게 간단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시간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좀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게시물을 작성할 때 로그인을 해야만 작성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로그아웃 같은 데에서 썼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로그인하고 이용해라 라는 메시지 하나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로그아웃 기능에다 썼던 것처럼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이런 거를 아티클 라이트 쪽에도 동일하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러면 로그인드 멤버가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널이 아닐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게시글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지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로그인부터 하고 와가 먼저 일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이건 뭐 고민할 여지가 딱히 없는 부분이었고, 자, 이제 이거 게시물을 작성을 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 저장? 지금 작성자에 대한 정보라는 건 사실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름이 됐든 뭐 로그인 아이디가 됐든 뭔가를 할 건데, 그 정보는 결국 얘가 알고 있죠.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이 변수가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 처음엔 널이지만 로그인을 하면 더 이상 널이 아니니까, 실제로 멤버 객체가 연결된 리모컨을 들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시점에, 아티클 라이트를 하는 그 시점에, 이 시점에서 로그인이 완료가 됐고 로그인된 상태로 글쓰기까지 들어와서 실제로 입력을 하면 누가 쓴 거예요?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글을 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사용해서 누가 작성자가 누구냐라는 정보를 이제 줄 거예요. 저장을 같이 할 건데 어디에? 자, 작성자라고 하는 정보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게시물을 이렇게 하나의 게시물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사용자는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게시물 객체는, 하나의 게시물은 우리가 아이디라고 하는 번호랑 그 쓰여진 날짜라고 하는 REG 데이트, 그 다음 수정 날짜라고 하는 업데이트 데이트, 그리고 실제로 타이틀, 바디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했죠. 사용자는 이거 두 개만 관여를 해요. 나머지는 자동이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 묶였던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을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 우리가 관리를 했던 이유. 게시물을 그 연관성이 있는 하나의 게시물, 1번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1번 게시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얘네들을 매번 다 따로따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서 관리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추가가 되는 건데, 작성자, 이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나요? 글 쓸 때 막 나 누구예요? 라고 쓰나요? 아니죠.
이거 그냥 자동으로 내가 로그인만 해놓으면 내가 썼다라는 게 들어가죠. 이 정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게시물 객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지금 내가 작성한 그 게시물에 나라는 작성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같이 저장하지 않는다면 1번 게시물 누가 썼어?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시물 객체에다가 같이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공간이죠.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객체로 같이 조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writer name, 작성자 이름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당연히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객체 만들 때 값을 제대로 저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getter setter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처음에 getter setter 만들 때 썼던 것처럼 이거 써서 만드셔도 되고, 이거 써서 어차피 얘 빼고는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타이핑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냈어요. 그럼 이제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으니까 저장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변수의 이름을 writer name, 작성자의 이름으로 지어놨어요. 우리는 회원 정보 중에서 이름이란 데이터가 있나요? 있죠. 그러면 이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이 변수는 작성자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있죠. 왜냐면 애초에 멤버 객체 그 자체를 연결시켜 놨으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제가 넣어야 되는 그 부분에다가 파트에다가 로그인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name을 하면 작성자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겠죠? 자, 작성자의 이름을 저장하는 지금 이 판단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이건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이름 저장하면 우리가 애초에 게시물 안에 작성자 이름이 들어있을 거고,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걸 보여줄 때 작성자 이름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면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곳에서 다른 걸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작성일 뒤에다가 뭐 작성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s 하나 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아티클이 들고 있을 get writer name을 가져와서 보여준다면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만들었던 곳에 우리가 그게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제가 임시로 모두 다 유저 1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아티클 라이트를 하려고 하면 이제 못하게 막아줄 거예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회원이 없으니까 조인을 해줘야겠죠? 제가 유저 1 그리고 비밀번호는 1, 2, 3, 4 그리고 1, 2, 3, 4 이름은 유저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겁니다. 유저 2 1, 2, 3, 4 1, 2, 3, 4 근데 이름을 유저 1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해요. 이게 그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은 다 유저 1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넣어놨는데 저는 유저 2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다른 사람이죠. 이 상태에서 아티클 라이트를 하나 할 겁니다. 글을 써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가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나요? 누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죠.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시판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닉네임 같은 것도 보통 중복 체크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겹칠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다른 회원이라도 동명이인 당연히 가능하니까 이름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보통 닉네임 같은 게 보여지는 거고 혹은 로그인 아이디가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중복 체크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겹치지 않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름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름 말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로그인 아이디 그죠?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값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회원 번호 아이디 두 개가 가능하겠죠. 근데 회원 번호가 여기다가 보여지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차피 모르잖아요. 1번 회원이 누군지 2번 회원이 누군지 그죠? 그럼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로그인 아이디를 넣었어요. 그러면 의미는 조금은 좀 나아지겠죠. 중복도 안 될 거고 차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틀렸습니다. 애초에 아티클에 저장을 하는 당시에 우리는 이제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getName이 아니라 get 로그인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장된 로그인 아이디를 여기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애초에 둘 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사실 지금 당장보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셨을 때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는 더 늘려줄게요. 탭을. 어쨌든 지금 이름을 저장하는 이 행위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왜 이름을 직접 저장하면 안 되는지 이게 겹쳐서 말고 다른 이유. 그건 일단 뭐냐면 자 사람 이름은 바뀔 수 있죠. 내가 개명을 했어요. 그럼 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회원정보 수정을 해야죠. 제가 실제로 게시물에 제 이름을 저장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보관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원정보를 수정했대요. 더 이상 이제 유저 1이라는 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게시판에는 유저 1이라고 나오겠네요. 왜? 게시물이 얘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쵸? 일단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이게, 음? 음, 음. 바뀌죠. 바뀌는데 이미 쓰여져 있는 게시물들은 객체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새로 쓰여질 애들은 바뀐 걸로 가져오겠죠. 근데 이미 게시판에 쓰여져 있던 글들 내가 쓴 글인데 이름이 내가 아니에요. 응. 불러와지는데 아티클로 저장된 그 시점에는 이미 예전 이름이 들어가서 저장이 됐으니까 저장된 게시물 객체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멤버 쪽에서 변화되어 있는 거는 이 아티클 객체가 알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저장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혹시 조금 더 설명 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사용자한테 제목 내용을 입력을 받지만 여기에 뭐 게시글 번호, 날짜, 그다음 작성자 이름 이렇게 지금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이미 쓰여졌죠. 게시물이 저장이 됐어요. 어디에? 아티클스에. 이미 보관되고 있어요. 객체가. 자, 그리고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녀석에서 리스트를 보려고 할 때 이런 애들 나와봐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 그러면 실제로 이 리모컨을 직접 눌러서 이 값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얘는 그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오늘 출력을 하나, 내일 출력을 하나, 한 달 뒤에 출력을 하나 같은 값이 들어있겠죠.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니까. 그쵸? 근데 멤버는 회원 정보가 수정되면 멤버 객체라는 녀석이 값을 바꿀 거잖아요. 그럼 얘랑은 전혀 다른 객체죠. 그쵸? 그래서 얘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DBMS를 만약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무조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PK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PK가 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게시물한테 이런 이름이나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를 저장시키면 안 돼요. 물론 로그인 아이디는 보통 일반적인 웹에서 로그인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는 거의 없어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추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는 이 시점에는
절대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저장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작성자라고 하는 사람을 식별해낼 수 있는 고유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id를 넣을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변수, 공간의 타입부터 바뀌어야겠죠? id는 int니까 아티클로 다시 가서 writer name이 아니라 int member id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조립이 잘 될 수 있게끔 생성자의 세팅을 얘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getter setter 또한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를 저장하겠다고 했으니까 테스트 데이터 쪽도 가서 보면은 이제 유저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다 1번 회원이 썼어 라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번 회원이 아직 우리한테는 없지만 일단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리스트 보여주는 이 부분에 get writer name 없죠? 이거 말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제 get member id죠.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그래도 가입은 하나 해야겠네요. 어차피 1번 회원으로 나올 거니까 가입을 2개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멤버 조인 이렇게 해놓고 아티클 멤버 로그인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 자, 그리고 리스트를 보면 이제 1번 회원이 저만큼을 썼다, 그리고 2번 회원이 이만큼을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깨지네. 이거는 제가 또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번호 가지고 누가 썼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1번 회원 누구, 2번 회원 누구, 심지어 내가 몇 번 회원인지도 몰라요. 사용자는 알려주는 적이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보관하려고 만들어 놓은 번호지 사용자한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번호가 아니에요. 절대. 그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게시물한테 이렇게 고유한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는 게, 이걸로 기록을 하는 게 맞대요, 강사가.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음, 음. 이름을 넣으면은, 자, 비슷하게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 게시물이 갖고 있는 회원의 번호들은,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 값들은요,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면, 게시물이 가진 작성자의 고유 번호, 이 데이터는 회원 데이터에서 해당 번호랑 일치하는 회원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될 겁니다. 자, 말을 좀 다르게 써서 그렇지 이거 사실 멤버스를 순회하면서 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번호 값이 이거랑 일치하는 회원이 있냐 없냐 순회하면서 그거 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돌았을 때 일치하는 애를 찾았대요. 그러면 그때 그 객체, 그때 그 멤버를 우리가 어딘가에 보관을 했다가 그렇게 찾아낸 멤버 객체에서 이름을 꺼내거나 로그인 아이디를 꺼내면 우리는 원래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PK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준 때문에 이러한 단서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런 뭐랄까 덩어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 골라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인이라는 걸 사용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CRUD, 기본적인 웹이라고 하는 그 CRUD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특정 데이터 하나가 변경이 됐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신경을 쓸 게 없어져요. 뭐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쿼리를 바꿔야 돼, 컬럼 불러오는 걸 바꿔야 돼, 이런 게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 그대로 실행만 시키면 알아서 바뀐 정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드 코딩에서 조금 더 스마트한 코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자바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온전하게 굳이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강사가 그때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멤버 아이디를 제대로 저장을 했고요. 게시물은 이제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자의 번호로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번호를 가지고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이런 시점에 그 번호로 로그인 아이디를 찾아와서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스트 말고 디테일 쪽에서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시간을 잠깐 드려볼 거예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회원 번호,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디테일 기능 상황이라고 했을 때 게시물 누가 알고 있어요? 사용자가 뭐 2번 글 보여줘 했을 때 그 2번 글에 대한 데이터 누가 알고 있죠? 파운드 아티클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이 파운드 아티클이 알고 있는 이 녀석이 알고 있는 get 멤버 아이디와 누굴 비교한다고요?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그죠? 조건으로 또 검사를 해야겠죠. 각각의 멤버 객체들이 들고 있는 아이디와 일치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해봐야겠죠. 그죠? 그럼 결국 뭐 해야 된다? 멤버스를 순회해야 된다. 자, 멤버스를 순회를 합니다. 이 안쪽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조건을 불러와서 멤버가 가지고 있는 누구? get id. 그리고 이 녀석과 누가? found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get member id. 얘네가 일치를 했다면 이건 회원의 고유 번호니까 일치를 했다면 이 번호를 가진 회원을 우리가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찾아낸 그 시점에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순회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일치하는 걸 찾았대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었죠?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멤버란 녀석은 찾았는데 얘가 지금 로그인 아이디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찾았으니까. 얘가 지금 일치하는 애를 찾았는데 얘는 뽀문 나가면 죽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게끔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건 여기니까 뽀문을 밖으로 나가도 사라지지 않게끔 백업해놔야겠네요. 지금 우리가 백업할 데이터는 뭐라고요? 로그인 아이디. 멤버를 다 가지고 올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string writer name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서 저 writer name이라는 변수한테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login id를 백업을 시켜놓자. 찾았어요. 이거 고유 번호니까 중복될 일 없겠죠. 이거 디테일 지금 하나만 게시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브레이크 해도 되지 않을까요? 찾아서 백업까지 했으면 더 이상 돌아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찾아서 백업까지 완료. 이제 보여주면 끝 아닐까요? 여기는 found article에 있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위에서 만들어낸 writer name이라는 값을 보여준다면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당장 아티클 디테일을 해서 보려고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근데 왜 에러가 날까요? 이거 에러거든요. 오타가 났어요. 에러는 아니고 널이네요, 그냥. 이거 왜 널이에요? 우리 멤버 테스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얘는 그대로 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회원 지금 1번 회원이 다 썼다라고 가정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1번 회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 2를 보면 이제는 이름이 나오죠. 아이디 이름 나오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다음 이 사람이 이름을 바꾸든 아이디를 바꾸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올바른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리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리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진짜 동일해요. 시간을 잠깐 들여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같이 볼게요. 진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게 디테일은 하나의 게시물만 보여주면 끝이지만 리스트는 여러 개의 게시물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한 줄로 게시물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려는 상황 속에 한 번 반복이 돌 때마다 작성자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아서 그 한 줄에 같이 조립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줄 또 순회할 때 다음 줄에서 또 찾고 또 보여주고 또 찾고 또 보여주고 그러려면 결국 보여줘야 되는 그 폼은 반복문 안쪽에서 찾는 로직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폼은 안쪽에 방금 디테일에서 보셨던 코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해버리면 하나 찾고 끝날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실제로 출력을 완료시키기 이전에 방금 전에 디테일에서 보셨던 이만큼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파운드 아티클이 아니죠. 게시물 정보를 누가 알아요? 여기서는 아티클이 알죠. 그럼 이것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찾아냈으니까 브레이크까지 똑같이 걸어줄 거고요. 실제로 찾아낸 걸 보여줄 때 여기다가 writer name이라는 변수를 사용해 준다면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지금 처음에 하면은 당연히 널이 나올 겁니다. 1번 회원이 없으니까 1번 회원이 생긴 상태로 리스트를 보려고 하면 이제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게시물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 작성자의 정보 저장 그리고 이 게시물 누가 썼는지 저장해주고 그거 가지고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로그인 아이디가 나타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능을 만들다 보니까 멤버 테스트 데이터가 없는 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회원용 테스트 데이터도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과정, 이 리스트랑 디테일에서 멤버스를 순회하는 그 과정, 로직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둘이 하는 일 어때요? 똑같아요. 순회하면서 비교하고 찾고 순회하면서 비교하고 찾죠. 그럼 이것도 메서드로 분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멤버 텍스트 데이터 몇 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중복되는 로직 메서드화 또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